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이준석 대표의 종횡무진 갈짓자 정치 행보가 연일 폭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봉하마를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국힘당을 폭망시킨 주역인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나 함께 정치를 하자고 제안까지 했는데요. 이러다가는 곧 김정은도 만날 기세입니다. 이 30대 젊은 꼰대 정치인의 이미지 정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러다가는 대한민국 유명인사는 다 만나고 다닐 기세인데요. 대체 뭘 하자는 건지 이젠 감도 못 잡겠습니다.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2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오는 대선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당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는 지나간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를 소환해내며 탄핵된 정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황 전 대표를 만나 작년에 황 대표님을 모시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 당시 당내 소통이 다소 미완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고 좋은 성과를 내어야 할 단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황 전 대표는 이 대표 말에 같이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황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곧 찾아뵙고 당 운영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겠다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글을 거론하면서 장래가 상당히 밝겠다고 생각했었다. 약속이 실현돼 식사까지 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젊은 나이에 당대표직을 맡다 보니 황 전 대표님께서 당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야 할 것 같다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배우는 기회를 많이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당의 바람이 불지 않았던 바람이 불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다. 꼭 뜻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젊은 분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라는 이 대표의 말에 사람이 어려운데 한 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너무 웃긴 건 이 둘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다짐 아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쓰레기 줍줍 신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버려진 것들을 다 담아내겠다는 건데요. 이게 흥행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정치 행위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생쇼일까요? 전 이 모든 게 포함된 행태로 보여지는데요. 다 넣고 꿀꿀이 죽이라도 끓여볼 생각인 거죠. 참신해서 좋습니다. 홍준표 국힘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고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힘당의 전날 복당한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는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이 맡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타협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자리도 더 이상 공석으로 두지 말고 여야 협치의 정신을 회복해 국회라도 이제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곧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라며 줄다리기 하면서 all or nothing 전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홍 의원이 복귀하자마자 꺼내든 카드가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뻔하디 뻔한 수작인 겁니다. 이 하나만한 생떼를 왜 꺼내든 걸까요? 뻔한 거죠. 뭔가 이슈를 선점하고 싶은데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그로서는 지나간 법사위원장 카드를 재탕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걸 집요하게 여당 공격의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홍 의원도 현업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 정무 감각을 잃은 걸까요? 이 구태스러운 도발을 어떤 누가 공감을 해줄까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매일 윤석열을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워가고 있는 홍준표 의원. 그냥 그거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심한 줄다리기를 하던 여야는 법사위원장이던 윤호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임명된 이후
새 법사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라며 예결위원장 자리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국힘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고 이제 일을 되돌릴 때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그냥 포기하고 제발 일다운 일 좀 합시다. 준다고 할 때는 안 받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 뒷북은 또 뭡니까?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조중동과 보수경제지, 종편 찌라시 방송까지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발령받은 것을 두고 너무 노골적이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또 법무부 출신의 요직 배치에는 장관의 확실한 내편 챙기기라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무엇보다 능력이 있는 검사들의 좌천 인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검이나 지방검찰청 등 한직으로 내쳐진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들의 이런 구차한 논리는 윤석열 쿠데타에 참여했던 공범들을 위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데요.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성과에 따른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지검의 한 검사 역시 추미애 전 장관 때보다 중용검사와 좌천검사를 더 명확히 갈라치게 한 것 같다고 혹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사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의 분해와 해체, 그리고 윤석열 검찰 쿠데타 당시 함께 참여했던 검찰들에 대한 좌천 인사인데요.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자 벌인 정권을 향한 표적정치 공작 수사에 대한 징계인 거죠. 이를 통해 정상적인 검찰로 다시 되돌아가길 바랄 뿐인 건데요. 이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는 거의 신의 한 수라고 봐도 그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나가라는 확실한 메시지라고 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변호사라도 해먹고 살 수 있을까 싶은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를 부부장으로 승진시킨 것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시킨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검사들을 이런 식으로 인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사받아 법정에 서게 되면 인사가 잘 풀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중이 싫다고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떠나세요, 제발. 국민의 세금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를 시켰고 아주 균형 인사를 했다고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